오늘 아침 당신은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커피 한 잔입니까? 뜨거운 된장국 한 그릇입니까? 아니면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아침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선택이 바로 지금 당신의 콩팥을 조용히 죽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내과 신장 전문의로 2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온 김현철 교수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 대부분이 특별히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고 애쓰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콩팥은 서서히 조용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매일 아침 반복해온 평범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잠에서 깨어나는 아침 시간에 가장 예민합니다.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고 혈액이 걸쭉해진 상태에서 커피나 짠 국물, 약이나 가공식품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콩팥은 단 한순간도 쉴 틈이 없습니다. 작은 자극이 매일 반복되며 쌓이고 그것이 결국 콩팥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무섭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한 채 병이 진행됩니다. 피검사 결과가 이상하다고 나올 때쯤이면 이미 기능의 절반이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20년간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아침 습관이 어떻게 콩팥을 파괴하는지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단 45분, 아침에 짧은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콩팥을 되살릴 수 있는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아침이 바뀌고 당신의 콩팥이 새로 태어나는 변화를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제 그 진실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하루 24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며 혈압을 조절하는 정교한 장기입니다. 콩팥 속에는 약 100만 개의 네프론이 있습니다. 이 네프론 하나하나가 작은 정수기처럼 피를 정화하고 몸이 필요로 하는 물질을 다시 흡수합니다. 문제는 이 네프론이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밤새 우리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은 채 6, 8시간을 보냅니다. 그동안 땀과 호흡을 통해 수분이 빠져나가고 혈액은 점점 끈적끈적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몸은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심장과 혈관은 혈류를 유지하기 위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급격히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특히 콩팥으로 가는 미세혈관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문제입니다. 콩팥은 이미 밤새 쌓인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지쳐 있는데 수분이 부족하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산소 공급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즉, 하루 중 아침이 콩팥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커피, 짠 국물, 진통제, 가공식품 같은 자극이 더해지면 그 부담은 배로 늘어납니다. 카페인은 혈관을 더욱 수축시키고 나트륨은 혈압을 급상승시킵니다. 진통제는 콩팥의 보호물질을 억제하여 세포를 직접 손상시키며 가공식품의 인산염은 신장 세포를 굳게 만들어 결국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자극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고 수년간 반복되면 콩팥 속 네프론이 하나둘씩 죽어갑니다. 처음에는 1, 2%의 손실에 불과하지만 남은 네프론들이 그만큼 더 일을 하게 되면서 압력이 높아지고 마침내 연쇄적으로 손상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성 신부전이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무섭게도 이 과정은 아무런 통증도 없이 진행됩니다. 피로감이나 부종이 느껴질 때는 이미 70% 이상 기능이 사라진 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습관을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의학적 변수라고 말합니다. 단 몇 가지 행동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회복시키고 세포의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습관은 제가 임상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한 결과입니다. 아주 작지만 당신의 콩팥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습관 1. 공복 커피, 하루의 첫 한 잔이 콩팥을 조용히 조여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커피인 분들이 많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정신을 깨워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습관은 콩팥에게 하루 중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순간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커피는 단순히 위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급격히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카페인이 체내에 들어오면 즉시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이때 콩팥 속의 미세혈관, 즉 네프론을 향하는 실핏줄들이 수축하면서 혈류량이 약 40, 50% 감소합니다. 산소와 영양 공급이 차단된 네프론은 잠깐 동안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미세한 손상이 매일 반복되면 콩팥 세포는 서서히 죽어가고 결국 필터 기능이 약해집니다. 더욱이 아침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미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커피로 인한 자극이 배로 강해집니다. 카페인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칼슘 배출을 증가시켜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4시간 동안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칼슘량이 평소보다 4배 이상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칼슘은 콩팥 내부에서 서로 엉겨붙어 돌처럼 굳어집니다. 이 작은 돌이 바로 결석의 씨앗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콩팥 통증과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카페인은 체내 수분을 빼앗는 이뇨작용을 강화시킵니다. 잠에서 깬 직후 이미 탈수 상태인 몸이 커피로 더 많은 수분을 잃으면 혈액이 더욱 진해지고 콩팥의 부담이 커집니다. 커피를 마셨을 때 일시적으로 소변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만큼 몸속의 수분이 빠져나간다는 점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은 젊을 때보다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4시간이면 몸에서 카페인이 사라지지만 나이가 들면 18, 24시간까지 체내에 머무릅니다. 즉,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가 내일 아침까지 콩팥을 자극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기보다 먼저 미지근한 보리차나 물을 천천히 한 컵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새 굳어있던 혈액이 부드럽게 순환하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안정적으로 회복됩니다. 커피는 식후 최소 2시간 30분이 지난 후에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윗속의 음식이 어느 정도 내려가고 혈당이 안정되기 때문에 카페인의 자극이 훨씬 완화됩니다. 하루 한 잔의 커피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타이밍과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 커피 한 잔이 하루를 깨우는 습관이 아니라 콩팥을 병들게 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콩팥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그 커피 한 잔의 순서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습관이 짠 국물 아침 식사, 하루 한 그릇이 콩팥을 무너뜨립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국물은 빠질 수 없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미역국, 북어국, 콩나물국까지. 뜨끈한 국물 한 그릇 없이는 아침을 시작할 수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한 그릇이야말로 콩팥을 조용히 파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콩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체내의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세포 속의 수분을 혈관으로 끌어당기고 이로 인해 혈액량이 늘어나며 혈압이 올라갑니다. 높아진 혈압은 콩팥 속 미세혈관, 특히 사구체 글로메듈레스를 압박하고 그 결과 세포가 손상됩니다. 이 손상이 반복되면 사구체는 점점 굳어지고 기능을 잃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물 속 소금량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평균 7지, 된장찌개에는 8지의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이 5김을 고려하면 아침 한 끼로 이미 하루치를 초과하는 셈입니다. 더욱이 한국의 국물 요리는 단순한 소금뿐 아니라 간장, 된장, 액젓, 다시다 같은 첨가물로 인해 나트륨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나트륨은 콩팥 세포 안으로 침투하여 세포를 부풀게 만듭니다. 세포가 서로 밀착되면 혈류가 차단되고 콩팥 조직이 서서히 괴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를 흉터 조직이 메우며 콩팥은 점점 단단해지고 기능을 잃습니다. 이 과정을 고염신증, 꺼임신증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진행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또한 짠 국물은 단순히 나트륨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물에는 인공 향미료나 글루탐산 나트륨, MSG 같은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물질들은 콩팥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고령층은 이러한 화학물질을 해독하는 효소 기능이 떨어져 피해가 더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국물의 간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된장이나 소금 대신 표고버섯, 다시마, 양파를 우려낸 천연 육수를 사용하면 감칠맛을 살리면서도 나트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김치나 장아찌 같은 절임식품은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서 염분을 제거하십시오. 셋째,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 자체는 절반 이상 남기십시오. 짠 국물 한 그릇이 당장은 맛있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것이 쌓여 수년 후 콩팥 기능을 잃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간 한 숟가락이
결국 투석기 옆의자에 앉게 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콩팥을 지키고 싶다면 오늘 아침 국물회관부터 다시 살펴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콩팥을 살리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 3.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음. 하룻밤의 탈수가 콩팥을 바짝 말립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화장실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혹은 단순히 습관이 없다는 이유로 아침을 물 없이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콩팥에는 하루 중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우리 몸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아무런 수분도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흡, 땀, 체온 조절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7, 8시간 동안의 수면 후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 몸은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혈액은 걸쭉해지고 노폐물 농도는 평소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콩팥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콩팥은 독소를 희석시킬 물이 없어 스스로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탈수가 지속되면 콩팥 내부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액이 끈적해질수록 콩팥으로 가는 미세혈관의 흐름이 느려지고 세포들이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허혈성 신손상, 이스키믹 키드니 인주리이라고 부릅니다. 산소가 부족한 세포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점점 굳어지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런 미세한 손상이 반복되면 결국 콩팥 조직 전체가 딱딱해지고 필터 역할을 잃게 됩니다. 또한 탈수는 소변을 지나치게 농축시킵니다. 농축된 소변에는 칼슘, 요산, 수산염 같은 미네랄이 과도하게 모이게 되며 이들이 서로 엉겨붙어 작은 결정체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결석의 씨앗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커지면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합니다. 결석이 한번 생기면 재발률이 50%를 넘고 콩팥 손상은 반복될수록 심각해집니다. 물 부족은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듭니다. 수분이 적으면 혈압이 떨어지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몸은 레닌과 안지오텐신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콩팥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결과적으로 탈수는 단순히 물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콩팥 세포 파괴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을 벌컥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냉수는 위와 혈관을 수축시켜 오히려 혈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를 천천히 한 컵 약 250, 300ml 마시는 것입니다. 약 70분 동안 한 모금씩 삼키며 위가 천천히 깨어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찬물 한 잔이 콩팥에 들어가면 밤새 걸쭉해진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하고 독소가 희석되며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콩팥이 하루를 청소 모드로 시작하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이후 오전 시간 동안 총 700, 800ml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면 하루 전체 콩팥 기능이 안정됩니다. 물 한 잔쯤이야 라는 생각이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아침에 물 한 잔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보호제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시작되는 그 순간 콩팥은 오직 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그 한 잔을 마셨습니까? 습관 4. 공복 진통제와 가공식품. 편리함이 콩팥을 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몸이 뻐근하거나 두통이 있을 때 진통제 하나를 입에 털어넣습니다. 식사 전이든 후든 빠르게 통증만 사라지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바로 이 공복 진통제가 콩팥을 가장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진통제의 주요 성분인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아스피린 등은 체내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 물질은 콩팥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공복 상태에서 진통제를 복용하면 이 보호막이 급격히 사라지고 콩팥으로 향하는 혈류가 60% 이상 줄어듭니다. 그 결과 산소 부족이 발생하고 세포가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손상이 반복되면 콩팥은 결국 굳어지고 기능을 잃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공복 상태에서 약을 먹을 때 발생하는 독성 강화 반응입니다. 위산과 직접 닿은 약물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중 농도가 급상승합니다. 이 독성 물질이 콩팥 세포를 통과할 때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DNA를 변형시켜 세포 사멸을 유도합니다. 특히 위에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약물이 그대로 혈류를 타고 콩팥에 도달하기 때문에 피해가 훨씬 심각합니다. 한편 간편함을 이유로
아침을 가공식품으로 해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편의점, 김밥, 소시지, 햄, 베이컨, 인스턴트 스프 등은 모두 콩팥에 치명적입니다. 이런 식품에는 인산염, 포스페이트, 질산나트륨, 방부제와 같은 첨가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산염은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혈중인 농도를 급격히 올립니다. 콩팥은 이를 배출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세포가 손상됩니다. 또 질산나트륨과 방부제는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 혈전을 형성하고 이 혈전이 미세혈관을 막으면 콩팥 조직 일부가 괴사하게 됩니다. 가공식품의 또 다른 문제는 숨은 소금입니다. 단맛이나 고소한 맛으로 감춰져 있지만 실제로는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냉동식품이나 인스턴트 수프류에는 한 끼만으로 하루 권장량의 2, 3배에 달하는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콩팥의 미세혈관은 지속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진통제는 반드시 식후 1시간 이내에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둘째, 약을 자주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의사와 상의하여 콩팥의 부담이 적은 아세트아미노펜, 아세트타미노펜, 계열약으로 변경하십시오. 셋째, 가능한 한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으로 아침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란, 두부, 현미밥, 삶은 고구마처럼 가공하지 않은 식재료는 콩팥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약은 통증을 잠시 멈추게 할 뿐, 콩팥의 손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침에 약을 아무 생각 없이 삼키는 습관, 간편하다는 이유로 가공식품을 먹는 습관 이 두 가지가 쌓이면 결국 콩팥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편리함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콩팥을 지켰습니까? 저는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콩팥이 회복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 45분을 다르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후 단 45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루의 콩팥 기능이 달라지고 장기적으로는 신장의 수명이 바뀝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몸 전체의 혈류와 호르몬 균형을 재설정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몸의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수치가 자연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혈액은 여전히 밤의 탈수로 인해 진해져 있습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움직이거나 커피나 짠 음식을 섭취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시간을 회복의 루틴으로 사용하면 콩팥은 하루를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단계는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을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십시오. 급하게 마시지 말고 한 모금씩 입안에서 굴리며 삼키면 위와 콩팥이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이때의 수분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 쌓인 독소를 희석시켜 콩팥이 첫 정화를 시작할 수 있게 돕습니다. 둘째 단계는 조용한 움직임입니다.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누운 자세에서 팔다리를 천천히 뻗고 좌우로 돌리며 몸의 근육을 깨워줍니다. 이어서 3,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서서히 증가합니다. 특히 허리와 옆구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신장 주변 순환이 개선되어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명상과 호흡입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깊고 느린 호흡을 20회 반복하십시오. 이때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유지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교감신경의 긴장이 풀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면 콩팥의 염증 반응도 완화됩니다. 아침의 호흡은 콩팥에 산소를 공급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치료법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천연식 아침 식사입니다. 물을 마신 후 최소 45분이 지난 뒤 간이 약한 자연식으로 아침을 드십시오. 현미밥, 두부, 계란찜, 시금치나물, 단호박, 고구마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국물이 꼭 필요하다면 소금을 넣지 않고 표고버섯이나 양파로 우린 육수를 사용하십시오. 이런 식단은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커피와 약의 타이밍을 지키는 것입니다. 커피는 식사 후 최소 2시간 30분이 지난 뒤에 진통제나 건강보조제는 식후 1시간 이내에만 복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위에서 완충작용이 일어나 약의 독성이 줄어들고 카페인의 자극도 완화됩니다.
이 45분 루틴을 꾸준히 지킨 사람들은 단순히 수치가 좋아지는 것 이상을 경험합니다. 얼굴에 부기가 빠지고 피로감이 줄어들며 소변색이 맑아지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콩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되찾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늘 콩팥에게 일을 시키지만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아침에 45분은 콩팥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루의 첫 45분, 단지 물 한 잔과 천천한 호흡, 그리고 조금의 여유만으로도 콩팥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45분은 콩팥을 지키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콩팥을 지치게 한 시간이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콩팥은 매일 아침, 다시 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회복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아침 45분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 공복 커피, 짠 국물, 물 부족, 공복 진통제, 가공식품이 바로 콩팥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간단하고 담백한 식사를 하고 커피와 약의 시간을 조절하며 몸과 마음을 천천히 깨우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침묵의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귀 기울여야 합니다. 피검사 수치가 나빠지고 나서야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꿔야 합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당신의 10년 후를 결정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커피입니까? 짠 국물입니까? 아니면 따뜻한 보리차 한 잔입니까? 단 한 번의 선택이 콩팥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콩팥은 생각보다 강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도 섬세합니다. 매일 아침 45분, 그 시간을 콩팥에게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평생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 아침의 선택으로 시작됩니다.